회사가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전략을 수립하는 항목 중 중요한 한 가지 항목으로서 성장 전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성장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장 전략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기업이 실행하기에 적합한 실질적인 전략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제가 선정한 세 사람의 성장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로 와해성 혁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해성 혁신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가 그의 책,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1990년대 말에 쓴 그의 책 성장 기업의 딜레마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크리스텐슨 교수는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 이 와해성 혁신 이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와해성 혁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해성 혁신이란 용어는 크리스텐슨 교수의 첫 번째 책을 번역한 사람이 와해성 혁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후의 책에서는 와해성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파괴적 혁신이라고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오늘날 이 파괴적 혁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이라고 번역하다 보니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이 파괴적 혁신을 인용하였는데 거기에 영어로 병기하기를 Destructive Innovation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전에서는 Destructive가 아니라 Disrup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Disruptive와 Destructive는 상당히 다르지요. 그래서라도 저는 와해성 혁신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와해성 혁신 제품의 의미를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더 낮은 제품이라고 말합니다. 이 와해성 혁신 제품으로 일단 시장이 형성되면 빠른 시간 안에 성능이 향상되어서 기존의 고성능 제품의 영역을 침범하여 잠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와해성 혁신 제품이 중요하죠. 혹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은 믿어지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텐슨 교수의 책에서는 이런 사례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미가 있는 내용이지요. 와해성 혁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는 첫 번째 사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1970년대 하드 드라이브는 14인치라는 규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PC가 일반화되기 전이죠. 주 수요층은 메인프레임 컴퓨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느 회사가 8인치 드라이브를 개발했습니다. 이 8인치 드라이브는 메인프레임 컴퓨터 회사에서는 써주지 않았습니다. 성능이 더 낮은 것이니까요. 값이 더 싸더라도 써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니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은 8인치 드라이브를 채택했습니다. 왜냐하면 14인치 드라이브는 우선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졌죠. 그러니 사용했습니다. 8인치 드라이브의 메모리당 가격은 다소 비쌌지만은 작기 때문에 써준 것입니다. 이렇게 8인치 드라이브의 시장이 형성되니까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8인치 드라이브의 성능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서 14인치 드라이브의 성능을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인치 드라이브를 생산하던 회사는 다 업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8인치 드라이브로 다 대체되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사례가 일회성의 사례라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는 5.25인치 드라이브가 또 개발되었습니다. 80년경에. 5.25인치 드라이브가 처음 나왔을 때는 미니 컴퓨터에서는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탁상용 컴퓨터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니까 역시 5.25인치 드라이브도 성능이 나날이 향상되어서 8인치 드라이브의 성능을 나중엔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또 3.5인치 드라이브가 개발되었고 그 이후에는 2.5인치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1.8인치 드라이브도 나왔습니다. 다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값싸고 작고 작아서 싼 시장에서 조그만 시장에서 판매되었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성능이 혁신되어서 상위 시장을 다 추월해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그의 책에서 다양한 산업의 와해성 혁신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와해성 혁신 제품은 특징이 작고 값싸고 또 사용의 편리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와해성 혁신이 일단 시장이 형성되고 나면 성능이 향상되어서 기존의 상위 시장을 추월하여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하죠. 한 가지 특징은 이 와해성 혁신 제품은 기존의 시장의 업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회사가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제품을 생산하던 회사는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죠. 작고 값싸며 시장 규모도 작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와해성 혁신 제품이 성능이 급속도로 향상되어서 상위 시장, 기존의 상위 시장을 추월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현상이지요. 이것을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 때나 이 와해성 혁신 제품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죠. 기존 시장의 성능이 고도화되고 고도화되다 보면은 고객 중에서 제품 값이 너무 비싸서 쓰기를 꺼리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모든 고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높은 성능이 필요치 않은 고객에게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럴 때에 와해성 혁신 제품을 만들면 이때까지 비싸서 사기를 꺼렸던 고객들이 와해성 혁신 제품을 사주게 되고, 일단 시장이 형성되면은 이 제품의 성능 혁신이 일어나서 상위 시장을 잠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와해성 혁신을 눈여겨보고 잘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와해성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승철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